만년필을 처음 발명할 때 그 만년필을 만든 사람들의 바람은 굉장히 소박한 것이었겠죠. 좀 편하게 글 좀 써보자. 내가 필요할 때 빨리 꺼내서 잉크 새지 않고 좀 안전하게 써보자. 뭐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염원하는 그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사람은 완벽한 필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볼펜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필기구에 바라는 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완벽한 물건이 저는 이 볼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잉크는 물에 번지지도 않고 또 한 번 쓰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만년필 잉크는 뭐 광노화라 그래가지고 오래되면은 이제 햇빛에 탈색이 되기도 하고 또 물에 번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거는 유성 잉크라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또 가격이 엄청 비싸냐? 아시다시피 그렇지도 않죠. 길거리에서 막 공짜로 나눠집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완벽한 필기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볼펜 정도면 가히 천하무적의 필기구의 제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펜에 만족하지 못하는 무엄한 인간들이 존재하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인데요. 이제는 볼펜조차도 이제 필기구,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세상에서는 이제 힘에 부치는 세상이 왔잖아요.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에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는 바로 우리들. 왜 우리는 볼펜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각양각색일 겁니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겠죠. 누구는 펜 쪽에서 흘러나오는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이나 또 메이커별로 개성 있는 필기감, 또 누군가는 선물로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물려받았다든지 하는 특별한 물건 때문에 아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뭔가 있어 보여서 또 감성이 자극돼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 만년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렇게 만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왜 만년필을 좋아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선 만년필은 구입부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심도 없을 때는 이 세상에 아직도 만년필 쓰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우리 눈에 만년필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필기구 회사 파카 같은 것들 그런 이름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파카 만년필을 본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만년필을 쓰니까 그게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만년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평생 만년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만년필을 만드는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만년필은 막상 사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들을 때도 별로 없고 실물을 볼 때도 사실은 이렇게 흔치 않아요. 교보문고 같은데 필기구 코너를 갔을 때나 좀 구경을 할까요? 그것도 서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냥 슥 지나가면서 가격표만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는데 가격표만 봐도 무섭죠. 기본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펜들이 즐비하니까 그런 펜들을 보면 어우 하고 그냥 일단 가격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개 돌리고 가게 되는 게 만년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만년필이 관심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아직도 만년필이 존재하나 싶다가도 막상 이제 만년필을 하나 장만을 할까 해서 둘러보면 온라인 세상에서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만년필을 만들고 있나라는 데 새삼 놀라게 되죠. 진짜 너무 다양해서 뭘 골라야 될지 이제 주저하게 되는, 야, 이거 진짜 결정장애가 저절로 오는 그런 게 또 만년필 세상이기도 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관심이 없으면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관심을 갖고 찾아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결정장애가 오는 특이한 게 바로 이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만년필을 이게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게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구경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뭐 교보문고 같이 이렇게 필기구를 파는 데 가면은 비싸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가면은 뭐 적립금도 있고 그러니까 더 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비싸면은 수십만 원짜리 만년필을 사게 되는데, 실제로는 실물을 구경도 못하고 뭐 써보는 건 언감생심이고 필기감이 어떤지도 모르고 실물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물건이 없어요. 옷이라면 한번 입어보기라도 하고 차면 한번 타보기라도 하고,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면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마음에 드네, 뭐 그래서 사게 되는데, 만년필은 특이하게도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사진만 보고 이미지만 보고 이렇게 사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음, 가격을 생각한다면 참 이렇게 희한한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만년필을 처음 구입하는 게 어떤 게 좋은지 기준을 잡기도 애매하고, 또 어떤 만년필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것인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망설여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그러니까 허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필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계속 사줘야 이렇게 파이가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만 그냥 한 자루, 두 자루 계속 만년필 개수만 늘려가고 신규로 유입되는 인물은 없고, 그러면 이 세계도 언젠간 고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간 만년필 쓰던 사람들도 이제 아우 열 자루면 됐어 하고 더 이상 사지 않을 테고, 또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만년필 세계에서 멀어지든지 돌아가시든지 할 테니까 만년필 쓰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만년필 시장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만년필 세계에 들어오는데, 그 첫 만년필 구입부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년필을 선물을 받고 이제 별 수 없이 난 이 만년필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예 내가 이제 만년필을 선택을 해서 골라서 내가 지갑에서 지불을 하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자면 만년필을 선택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취향을 파악하는 데까지도 사실은 이제 여러 번 경험도 해봐야 되고 만년필도 사봐야 되고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해서 뭐 되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이제 적지 않이 드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생필품이 아니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을 지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년필 사용자가 그렇게 어, 체감하는 거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아직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낭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푼이라도 절약이 되는 그런 팁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년필을 처음 샀을 때 어떤 생각이었나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아니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좀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만년필을 선택할 때 내가 초심자다 이제 예정을 하고, 많이 써보신 분들은 뭐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 뭐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만년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번 만년필에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생각하는 초심자라면 먼저 저는 가벼운 만년필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학생을 거치고 직장인이 되고 뭐 그런 쭉 인생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필기구 역시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필기구를 거쳤나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연필, 그 다음에는 샤프,
그 다음에는 뭐 볼펜이나 사인펜, 수성펜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죠, 보통은. 그런데 그런 필기구들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가늘죠. 연필, 샤프, 뭐 볼펜 이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가늘잖아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기구라고 하면은 가늘고 길고 가벼운 것, 여기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년필을 처음 쓰신다면 저는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조금 가늘고 그립이 가는 그런 만년필을 선택해 보시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년필이 무거우면,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거지만 이렇게 몽블랑이 유명하니까 몽블랑을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립이 굵고 그 다음에 미끄럽고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런 펜을 써온 사람, 평생 써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년필은 나하고 맞지가 않는가 봐라고 그냥 이렇게 포기를 하고 그냥 중고시장에서 처분을 하고 만년필을 아예 떠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돈이 아주 많은 분이라면 그냥 책상에서 그냥 굴러다니겠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만년필, 결국은 만년필이라는 게 이런 게 불편한 거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이제 나하고 맞지 않는 거야라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요 볼펜과 굉장히 유사하죠. 플라스틱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그립이 굉장히 가는 이런 만년필을 선택하신다면 적응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평생 이 펜을 쓸 이유는 없겠죠. 써도 되지만 이 펜에서 적응이 된다면 결국은 쓰다 보면 이 펜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서 이걸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요것을 하나 거치는 것이 적응하기에 더 좋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펜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떨어뜨리기가 쉽고 그 다음에 떨어뜨렸을 때 파손이 훨씬 크게 옵니다. 무거우니까 파손도 더 잘 되고 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년필을 떨어뜨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년필이 파손되는 것 이상으로 내 가슴도 파손이 됩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후회되고, 진짜 거기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플래시처럼 정말 빛의 속도로 제가 만년필을 잡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펜을 쓰시는 것보다는, 굵은 펜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무게, 그런 그립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생소한 펜을 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 만년필을 산다고 해도 저렴한 입문용 만년필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성비 운운하는 펜도 많죠. 근데 모든 메이커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거고, 품질에 실망하면 또 그건 역시 만년필 세계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제 품질이 굉장히 조악하고 필기감이 나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또 그런 사람은 또 그 만년필을 어떻게 길들여야 되는지 그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만년필을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요. 만년필 뚜껑 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년필 세계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즐겁자고 쓰는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운운하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펜보다는 초심자일수록 그래도 기본기가 갖춰진 펜을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야 후회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년필을 살 때 뭐 예산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산을 미리 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30만 원짜리 펜을 사겠다. 3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가 갖고 펜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예산의 상한선에서 가까운 제품들만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의 예산의 상한선이면 30만 전후의 만년필들만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만년필을 찾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가격보다는 내가 좋은 만년필을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에 연연하면 자꾸 또 그 가격대에만 맞춰진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들은 요 정도의 가격대들만 주로 출시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브랜드들을 위주로 또 살펴보게 되는, 그러니까 또 만년필을 더 좁게 보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정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어떤 만년필들이 있는지, 어떤 만년필이 좋은지, 좋은 만년필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둘러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산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론 만년필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예산은 그 좋은 만년필 조건 중에 하나지, 거기에 맞춰서 만년필을 선택을 하면 그건 역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찾는 만년필이 또 좋은 만년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보다 비쌀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상한선을 정하지 말고 나는 나한테 맞는 그런 만년필을 고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년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음,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산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비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비싼 만년필을 고를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본인을 믿어보세요. 또 본인의 안목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 내가 왜 이 만년필을 사려고 하는지, 또 내가 이 만년필을 샀을 때 주로 언제 쓰려고 하는지, 또 얼마나 쓸지는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어보시고 만년필을 한번 쭉 보시면 그 다음에는 좋은 만년필은 이것이 있는데 주로 가격대가 이렇구나라고 가격을 나중에 정하시는 것도 좋은 만년필을 고르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나온 만년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품질의 차이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어떤 만년필은 내구성이 형편없어서 잉크가 새기도 하는 만년필도 있었고, 또 펜촉 자체도 부식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은 만년필의 품질이 이렇게 굉장히 상향 평준화됐다고 할까요? 왜냐면 부품망이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그러니까 부품을 서로 이제 호환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펜촉도 어떤 펜촉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각 여러 메이커에 공급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컨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품질이 엇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 가격, 품질 면에서 서로 메이커들도 서로 이제 수준을 맞추거든요. 만약에 아까 30만 원 예를 들었지만 30만 원 가격대인데 어떤 만년필이 10만 원짜리 수준의 펜을 만들고 어떤 만년필은 30만 원이지만 50만 원짜리 수준의 펜을 만들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생각해요. 30만 원이면 정말 30만 원 수준의 비슷비슷한 품질의 만년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립감이라든지 펜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품질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믿고 사셔도 된다. 요즘 현대의 만년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년필에 이제 분명히 이제 가격도 존재하고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급도 사실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30만 원대 안에서의 급은 없지만 10만 원대 만년필과 30만 원대 만년필, 또 50만 원대, 100만 원대 만년필은 분명히 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초월하는 만년필은 요즘 세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 돈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익률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소위 명기, 뭐 예전에 봤던 야, 요즘은 이런 가격대에 이런 만년필을 못 구해. 뭐 이런 만년필은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가격과는 상관없이 저는 사실은 모든 만년필은 현대에는 특히 요즘에는 가격과 별도로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만년필과 요 만년필을 비교했을 때 요게 더 사치품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만년필이고 이것도 만년필인데 만년필은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볼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볼펜이 굉장히 편하고 큰 불편함이 없는데도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완벽한데도 근데 볼펜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지 모르지만 만년필보다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볼펜 만드는 게 만년필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만년필을 못 만들었어요. 그때 인공위성도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항공모함도 만들었잖아요. 비행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에서 볼펜을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볼펜이라는 게 뭐 길가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뭐 그냥 판촉물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볼펜에 들어있는 기술 자체는 이게 굉장히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때 중국에서 만년필은 만들었는데 볼펜은 못 만들었어요. 특히 볼펜 끝에 들어있는 볼 있잖아요. 우리가 0.5, 0.3을 결정하는 요 볼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볼펜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볼펜이 이렇게 돼 있는데 뚜껑도 없고 그런데도 놔뒀다가 써도 계속 써지잖아요. 왜 써지겠어요? 볼펜 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굴러가면서 잉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종이에 볼이 굴러가면서 잉크를 묻혀주니까 글이 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종이 끝에 닿는 압력을 주지 않을 때는 여기 볼펜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잉크가 새지 않도록 막아줘요. 그 대신 종이의 끝에 딱 닿았을 때는 볼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 틈으로 잉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볼, 요것과 요 몸체와 볼이 완벽하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잉크의 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가 맞아야 볼펜이라는 게 되는데 중국에선 그 당시에 이 볼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만들고 만년필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드는데 볼펜을 못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볼펜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의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공기처럼 진짜 막 널려다니는 게 볼펜이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기도 하는 게 볼펜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들어있는 기술을 보게 되면 우습게 볼 물건은 결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한 볼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볼펜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이 만년필을 사치품이라고 하는가? 그 얘기를 보면 어, 볼펜은 분명히 편하죠. 그죠? 편한데 만년필은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왜냐면 볼펜에 비해서는 훨씬 번거로워요. 잉크도 넣어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세척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쓰는데 본인이 필압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볼펜처럼 그냥 꾹꾹꾹꾹 눌러 쓰는 게 아니라 펜촉으로 쓰는 거니까 거기다 또 금촉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압도 내 스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만년필로 글자 하나하나 쓸 때까지 과정을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번거로워요. 꽤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번거로움이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볼펜은 한결같은 필감을 보여줍니다. 안정적이죠. 잉크가 이렇게 새로 꽉 찼을 때나 그만큼 거의 다 썼을 때나 몇 년을 써서 필감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조금 더 매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볼펜의 뭐 필감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관적인 필감을 보여주는 게 볼펜이라고 본다면 만년필은 처음 샀을 때, 그 다음에 1년 썼을 때, 10년 썼을 때 다 다르죠. 펜촉이 종이를 긁고 지나갈 때 그 느낌, 그 느낌. 몽블랑 펜촉이 종이를 긁고 지나갈 때의 느낌, 트위스비가 종이를 긁고 지나갈 때의 느낌. 소리부터가 다르죠. 메이커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게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고 펜촉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종이를 긁고 지나갈 때의 느낌, 소리, 또 내 필압에 반응하고 펜촉이 반응할 때 그 느낌, 그 다음에 잉크 색깔에서 오는 그 느낌, 그거는 결코 볼펜이 보여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선사한다는 거죠. 이 만년필의 매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펜의 편리함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데 이것은 매력이 없어요. 편하긴 한데 매력이 없어요. 불편한데 매력이 있어요. 이 매력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년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써봐라고 했을 때 이 만년필의 매력을 느낄 수가 거의 없어요. 불편하고 생소하고 뭔가 좀 이질적인 느낌만을 느낄 뿐이죠. 근데 만년필에서 어떤 감성, 어떤 가치, 번거롭지만 어떤 매력 그런 것을 느끼려면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년필을 좋아할 때까지 여러분은 느끼시지는 못했겠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만년필을 좋아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년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년필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만년필을 써보면서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년필을 좋아하도록 또 만년필이 어떤 것인지 느끼도록 내 스스로를 훈련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신적인 사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만년필로 글씨를 쓰는 게 취미인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치스러운 사람임과 동시에 감성적인 사람이고 문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년필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선 더 그래요.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이제는 볼펜조차도 밀려나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어떤 거를 이제 글씨를 사람이 손으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음성 녹음을 하고 AI가 전부 요약을 해주고 인쇄까지 다 해주잖아요. 이제 볼펜조차도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세상에 아직도 만년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사치품으로서의 만년필은 아직도 시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